한나TV 한나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다소 빡침주의, 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987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소스를 잡아서 제가 컨텐츠를 잡았는데, 이번 컨텐츠가 제가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바로 고문기술자 이근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근한을 아십니까, 여러분? 1987에 보시면은, 그 영화 1987에서 거기에 이제 박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박처원. 그 박처원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인물이고, 정말 북에서 내려와서 월남에서 공산당만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대공분실에서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주화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와서 남영동에서 자백하게 만들었던, 그거를 지시했던 사람이죠. 박처원은 지시했던 사람이라면 박처원의 오른팔이 바로 이근한입니다. 박처원이 실제로 막 고문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실제 고문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이근한이었습니다. 이근한은 박처원의 경호실장으로 처음 임명이 됐고, 그 뒤로 남영동에서 혁혁한 공을 또 계속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박처원의 엄청난 예쁨을 받았죠. 왜 예쁨을 받았냐면 그의 고문 기술이 엄청나게 독특하고 잔인하고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근한이 일단 어떤 고문을 했는지 일단 알아볼게요. 이 이근한이 고문을 했던 그 공간은 바로 그 전에 컨텐츠에서 제가 준비했던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 5층에서 바로 이 좁은 창문, 그 5층에서 행해졌던 고문입니다. 뭐 물고문은 기본이고, 어떤 식의 고문이 있냐면 뭐 물고문,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 나무 봉에다가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통닭처럼 매달리게 한 다음에 때리는 거, 통닭구이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고문을 막 개발을 해. 고문의 천재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리고 뭐 고문 기계도 만들었고, 자기가 칠성판을 만들었다고. 그 칠성판이 뭐냐면, 제가 칠성판을 보여드릴게요. 이 판입니다. 매다는 판. 이 이근한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김근태 의원이 이근한에게 22일 동안 고문당했던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사람 매다는 그런 판이죠. 칠성판. 이것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전기 고문하는 방법도 이 사람이 개발한 거고, 정말 수많은 개발을 만들었던 고문 기술자인데, 그 고문 내용들을 제가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톱 고문. 손톱 사이에 대바늘 꽂기. 이거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혁명소에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한테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활용. 물고문은 기본이고, 물고문.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거지 같은 거를 얼굴에 놓고 물을 적셔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그 물고문도 번거롭다. 심플하게 분무기 뿌리고 해가지고 숨 못 쉬게 막게 하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날개를 꺾기, 어깨 날개 꺾기, 관절 빼기. 관절을 도대체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죠. 관절 빼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소름이 끼쳐서 최고로 무서운 건 볼펜심 꽂기가 있는데요. 볼펜심을 나는 뭐 손에다 꼽나? 뭐 어디다 꼽나? 똥침? 이렇게 생각했는데, 볼펜심을 요도에 꽂기.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소변 좀 꼽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요도는 다 있죠. 요도에다가 볼펜심을 맞지도 하지 않고 그냥 꽂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아픔. 왠지 자백을 할 것만 같아, 나도. 이런 거 하면은 내가 간첩이 아니어도 간첩이 되는 거야. 내를 고조 북에서 하시오, 뭐 이럴 것 같아. 사실은 제가 김일성 아바이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요도에 꼽으면은 그 순간 자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고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나는 민주화 투쟁을 한 것 뿐이고, 그리고 나는 그 같은 동무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계속 부를 해, 말을 해. 너 이거 다 뒤에서 북에서 지원금 받아서 한 거지? 너 간첩이지? 너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백을 받는 거야, 이런 고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문은 실제적인 팩트를 알기 위한 고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자백시키기 위한 고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근아는 대표적인 고문 기술자로 유명했고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영동 출신인데 다른 동네로 출장을 가기도 했대요. 너무 이근아만 오면 다 술술 자백을 하니까,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잘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근아는 생긴 것만 하더라도 이때 별명이 불곰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곰 들어가는 어떤 별명인데 약간 못된 푸우처럼 생겼네요. 진짜 약간 곰상인데 악력도 진짜 힘이 진짜 셌대요. 그래서 일단 딱 고문할 사람 딱 앉혀놓고 일단 사과를 들고 가서 한 손으로 사과를 팍 부신대요. 사과 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나 이렇게 힘 세다. 이제 시작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얼굴 자체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고문을, 그런 하나하나의 고문 행위를 즐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근환이 고문한 걸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김근태 의원을 고문했다라는 거. 이 김근태 의원은 민주주의 운동의, 민주화 운동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 박동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에 있었고, 이 김근태 의원은 1985년, 2년 전에 이미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22일 동안 집단 폭행,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것들 당하고 진짜 완전 정신적으로 그리고 몸적으로 완전 피폐해져서 온 거예요. 김근태 의원은 그 뒤로 치과에 못 갔대. 치과에서 윙 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서웠던 거야. 눈을 감고 그런 윙 하는 소리, 고문 이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바로 남영동 1985라고. 이거는 다소 잔인해서 못 떴다고 하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잔인하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물고문부터 해가지고 너무 잔인한 거야. 너무 진짜 거의 뭐랄까 사디즘적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고, 실제로 김근태 의원은 그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영향으로 실제로 파킨슨병에 걸려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혈증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김근태 의원의 죽음에 이근환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이때 고문하고 이랬던 남영동이 난리가 났고, 그 이후에 이제 김근태 의원의 이런 고문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이근환도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수배, 그때 당시 현상수배 포스터, 이게 현상수배 종인데요. 보시면 고문기술자 이근환 긴급 현상 수배합니다. 이자는 19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해왔고 대공무실 등에서 시국 사건을 전담하여 소위 간절 뽑기를 주특기로 하여 물고문, 전기고문 등 능숙한 고문 기술로 난민전 사건, 반제 동민당 사건, 김근태 씨 사건 등등등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인사의 심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야만적 고문경찰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반인간적 고문행위를 퇴치합시다. 그래서 인상창의와 현상수배가 돌 정도로. 그런데 현상수배안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는 몇 년 동안 안 잡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숨어서 살았냐면 약 12년 정도를 숨어 살았습니다. 이게 현상수배가 된 게 1998년인데요. 계속 숨어 다니고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숨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정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2014년까지 공소시효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좀 계속 도망 다니다가 1999년에 결국에는 자수하게 됐죠. 이 수배령은 1998년에 이제 수배령이 열린 거고, 이제 수배가 처음에 받게 된 건 1988년에 그 올림픽 때 처음에 수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근환이 12년 정도까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돈을 대주고 숨겨준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혼자서는 그렇게 12년을 숨을 수가 없어요. 바로 박처원이 뒤에서 도와준 거죠. 이근환은. 박처원 같은 경우에는 이근환은 1999년에 자수했고 7년형을 받아서 교도소라도 갔어요. 하지만 박처원은 1987에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김윤석 씨로 이렇게 악역이 없게 했던 박처원은 실제로 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형 집행 뭐 받았는데 뭐 1년 반 정도 받고 뭐 집행유예 받게 된 게 당뇨로 인해서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로 끝났고 실제로 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초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었어요. 이 수많은 고문을 시키고 뒤에서 조작하고 시켰던 그 대표적인 인물은 형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 그때 고문을 했던 고문경찰들 1년, 2년형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거의 풀려나고 제대로 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경찰들은 지금도 현역에서 높은 관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현역인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근한도 안 잡혔으면 그렇게 그 유월항쟁 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김근태 의원의 폭로가 없었으면 여전히 현역으로 아마 높은 관직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근한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망원 대잔치가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 교도소 생활에서는 완전 모범수였대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신학자로서의 꿈을 갖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수였고요. 그래서 2006년에 출소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에 심지어 이 악마라고 하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악마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원은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죠?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게 부끄럽다. 내 종교가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설교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김근태 의원을 고문하고 그랬던 것도 설교 내용에 얘기하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의 희생양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망언을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망언이 회개는 하지만 사죄는 할 수 없다. 내가 그 개인적으로 김근태 의원한테 뭐 내가 그때 당시에 고문하고 많은 사람 괴롭혔던 거 종교적으로 회개는 하겠다. 하지만 사죄할 순 없다. 나도 역사적으로 희생양이다. 난 그때 당시 그게 애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망언 대잔치예요 아주. 보면 뭐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고문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고문은 예술이었다라고 얘기한 게 최고의 망언이죠. 미친 게 아닌가. 뭐 이게 대표적인 사진인가요? 80년대 신문은 예술이었다. 뭐 자랑해요. 자기가 그 칠성판도 자기가 고안한 것이고 정말 그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막 배터리를 들고 이게 내가 그때 전기고문에 썼던 AA 배터리다. AA 배터리로도 감전할 수 있게 내가 이거를 처음 개발했다. 전기고문 내가 개발한 사람이다. 이거 막 설명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문을 자랑하다 못해 책을 짓죠. 고문기술자 이근한의 고백. 고문한 거를 걔 고백해? 아니 정말 조용히 사죄하고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빌며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진짜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책을 내고 그 출판 기념회에서 고문했던 배터리 보여주고 설명하고 뻔뻔해도 더 이상 뻔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문은 예술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까? 실제로 고문당한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악몽이고 아직도 그 고문 때문에 자다가 막 깨고 심신미약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몸 하나가 불구가 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한테 요도에 볼펜심 꽂혔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진짜 용서가 안 되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런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억울한 그런 고문을 이 사람한테 당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가 되고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내고 이게
이런 게 현실이 됐다라는, 우리나라가 그랬다라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물론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도 냈지만, 아무튼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생활하고 설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의 반발과 수많은 인권단체 반발로 목사 안수는 결국 박탈당했습니다. 그 종교계에서 당연히 박탈당했죠. 이런 사람이 목사라면 안 되죠. 그럼 저도 기독교가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목사라면. 그러다가 이제 목사 간두고, 지금은 이제 뭐 책도 냈다가도 또 욕먹고, 이래도 저래도 욕먹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기자들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뭐 나만 나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1987 때문에 다시 이근한이 막 실검에 오르고 관심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통화를 했는데, 관련된 사람도 다 죽고 나 혼자 떠들어봐야 나만 미친놈 된다. 그래서 인터뷰 거절하고 그냥 나만 나쁜 놈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특징이 남 탓하는 거. 본인이 정말 잘못했던 거는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시켜서 했다, 시대가 그랬다, 나는 그때 당시 그거는 예술이었다, 뭐 80년대 고문은 예술이었다, 뭐 수많은 고문법이 있었죠. 아까 다 말로 설명했지만 뭐 고문법 보면은 요도의 볼펜 심꺾기, 뭐 잠 안 재우기, 뭐 날개 꺾기, 통닭구기, 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차마 뭐 우리가 진짜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당했던 것 이상으로 같은 민족끼리 이런 고문을 자행할 수 있는지. 사죄는 하지 않고 회개만 했다는 그 이근한 씨는 지금은 80대, 요즘 근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사는지까지 다 알아봤어요. 엄청난 구글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80대가 돼서 이제 부인은 요양병원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근한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지? 자기만 피해보고 우리 가족만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 희생양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고, 뭐 나는 당시에 간첩 잡은 애국자였는데 정치 시대가 바뀌니까 내가 역적이 돼버렸고, 그 멍해를 고스란히 나만 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거지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억울해하는 거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어찌됐든 지금은 80세가 돼서 아내는 요양병원에 살고 있고, 동대문구 동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느 허름한 다세대 주택, 뭐 빌라 같은 그런 곳에 지하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로 뭐 이근한 씨가 보실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죽기 전에 부끄러운 줄은 알고, 그리고 사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고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당시 고문은 예술이었다. 나는 애국자다. 그러한 망언은 그때 당시 고문당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죽기 전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진짜 공감한다면 정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지금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이근한 씨는 죽은 이후에 어디 갈지는 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영화 신과 함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무슨 지옥 뭐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뭐. 예, 아무튼 남에게 상처 주는 건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문도 예술이라고 망언을 했던 1987에 그런 악랄한 고문을 했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더 심한 욕이 막 나오는데요. 예, 제가 못한 욕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 대신 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저는 방송을 못하게 될까봐 혹시나 고소당할까봐 최대한 참았습니다.
자,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